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2, 3일 전부터 조석으로 바람에 가을이 실려오는 것을 느끼며 절기는 속일 수 없다던 어르신들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은 너무 무더웠습니다. 폭염은 재난 수준이었고 에어컨은 이제 생활가전이 아니라 생존가전이 됐습니다. 의회와 서울시 모두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 약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예, 어떻게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예. 지난 324회 시정질문에서 동행버스와 기후 동행카드에 대해서 실장님과 논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당시 실장님의 자신감 넘치는 답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히려 제출된 답변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동행버스 만족도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제출된 보고서를 보니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다, 노선 추가나 증차 확대 등 지속적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개통 이후 매월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설명만 담겼습니다. 실장님, 일반적으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아주 간단하게라도 개요를 담아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조사 기간이나 대상, 설계 방법과 결과가 어떠하다 정도는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저도 내용을 분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동행버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GTX-A 개통, 김포 골드라인 증차, 7호선 연장선 개통 등 노선별 대책 마련이 될 때까지 운행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GTX-A 언제 완전 개통이 될까요? GTX-A는 동탄에서 수사공간은 구간은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파주 운정에서 이제 삼성역 통과하는 구간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역 공사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동탄 구간에 대한 동행버스는 GTX-A가 통행이 되면 저희들이 빼는 걸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동탄 구간에 있는 분들이 수서에서 내려서 강남 구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또 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삼성역 개통할 때까지는 좀 유보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서 삼성역 개통 언제 예정하죠? 제가 알기로는 완전 개통은 한 3, 4년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증차, 7호선 연장선 개통. 사실상 이 교통실의 답변은 동행버스를 계속 운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비춰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로 세수는 줄어들고 적자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재정 활용 여력이 줄어 지방 정부가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거라는 건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서울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하며 동행버스 각 노선의 구체적인 향후 운영 계획과 그에 따른 소요 예산 등 추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기후동행 카드 얘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교통실에서 제출한 답변을 보니 제 질문 요지를 이상하게 기재하셨더라고요. 당시 본 의원은 기후동행 카드가 그린워싱이 아니라는 검증을 하고자 했습니다. 즉 자동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했다는 근거 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후동행카드 주말권 도입을 의원의 주 요인으로 기재를 하십니까? 왜 의원의 질문 의도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죠? 이것은 다른 실국에서 제출하는 답변서에서도 심심치 않게 목격됩니다. 의원의 질문 요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답변서에 기입하고 제출하여서 부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본 의원은 추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했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기후동행 카드 언제부터 실행했죠? 금년 1월 27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24년 1월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데이터는 22년까지밖에 없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를 시행한 24년 데이터는 내년, 그러니까 25년 말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교통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후동행 카드로 인한 효과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라이드에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18년 대비 대중교통 분담률은 10.6% 감소된 반면 승용차는 1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택시는 2.4% 감소하고 기타 수단은 3.1%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거 버스 전용 차로로 교통운행 체계를 개편한 후에 개인교통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보다 버스에서 지하철로 그리고 지하철에서 버스로 이동한 결과가 확인된 것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이 사업과 정책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티머니 사용 분석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가장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혹시 티머니가 이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교통카드 그리고 따릉이까지 다 데이터가 축적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실에 이 데이터 없습니까?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의원님 PT에 나와 있는 저 자료는 서울, 경기, 인천이 3개 시도와 같이 국토랑 같이 매년 조사하는 자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하루 통행량 약 6,300만 건입니다. 6,300만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그 모든 교통수단의 통행수단이 6,300만 건이고요. 그걸 365일을 다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데이터 늦게 제출한다고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답변 자료에 22년치만 보내왔고 그 이후의 건 없어서 기후대행 그래서 카드의 제가 효과성을 검증할 수 분석하는데 없다고 어려움이 하셔서. 있다라고 했지 그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산출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 하시고요. 지금 본인이 여쭤본 그 티머니 관련된 자료는 교통실에서 확보한 거 없습니까? 수도권 교통은 티머니만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버스나 수도권 지하철은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는 이동의 즐거움, 이즐이라는 별도 정산 카드 회사가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합 정산은 티머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수단과 자가용과 택시의 수돈 분담률이 어떻게 될 건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 장려치가 나오는 거고요. 내년 말쯤에는 금년치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된 기후대행 카드가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실증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통계 수치는 그걸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조금 좀 어긋난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일단 알겠고요. 본인은 티머니 자료가 혹시 있다면 좀 참고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건데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티머니 자료 통합 정산 자료가 있죠. 그럼 제출 좀 해주세요.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지금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리고 제출해 제출드리도록 주시고요.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 기본조례를 근거로 시장과 교육감에만 질문할 수 있다, 전례가 없다 등의 의견을 전하는 분들이 지금 계셨습니다. 혹시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을 보셨습니까? 영화 속 주인공 설리는 공청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최초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두 전례 없던 일이죠 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례 없던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예, 서울시의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기억하시죠? 1년 전 본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선배 의원님들께 들어보니 10대 때도 개선을 좀 요구했다, 문제 제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방향 입출차 가능한 차단기 교체가 대를 이어서까지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저걸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시립미술관 주차장을 진입했는데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옆 우리 서소문청사나 의원회관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실까요? 시립미술관 정문 주차장을 나와서 서소문 고가 아래를 지나 서대문역, 광화문역, 시청역을 돌아서 와야 합니다. 교통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3km 10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바로 옆 건물 이동에 15분이 소요된다는 거 우리 너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미술관 후문 주차장 진출입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니 미술품 설치 차량 때문에 복잡하다, 사고 위험이 있다,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 후문 주차장 수동 개방 관련해 최근 2년 미술품 운반 차량의 입출차 및 작업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23년은 365일 중 41일, 22년은 17일 입출차를 했더라고요. 1년 중 약 5에서 11% 이용하는 운반 차량 때문에 양방향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의회 사무처의 개선을 요구하면 시립미술관 소관이라고 합니다. 문화본부에 알아보니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처장님, 혹시 이 사안 해결을 위해서 타 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한 적 있으십니까? 의원님, 이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울시의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이 점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헤아리기 싫고요. 의원님, 이건 조례상 사항이시고 그 조례상은 의원님들이 정하신 것이고 지난 화요일 날 아니 타부서에 업무 협조한 적 있냐는 질문조차 답변을 못하십니까? 출석 요구 공무원을 의결하실 때 의원님도 있으셨는데 당시 출석 요구 공무원에는 서울시 사무처장은 미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조례 제 49조고 알겠습니다. 기본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공사가 한참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간이 연장까지 됐습니다. 임시회와 겹치며 각종 공사 차량과 방문 차량으로 혼잡한 청사를 보면서 주차장 진출입 개선이 조금 더 일찍 됐더라면 지금보다 덜 혼잡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우리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신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기념관 건립 후보지를 용산공원으로 선정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시계를 조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김황식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이 태고종 상진 스님을 방문합니다. 재단은 협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 통보하기 위해 왔다는 발언으로 태고종의 분노를 자아냅니다. 약 한 달 뒤인 7월 17일자 일요신문을 보면 재단은 서울시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논의하고 있다. 송현동 외 타 부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건희 미술관 공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송현동 부지를 대상으로 기초 설계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승만 기념관 건립 후보지로 용산을 발표합니다. 앞으로는 송현동을 거론하고 뒤로는 용산을 추진한 재단의 이중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상시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 때문에 제가 시에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어요. 추진위와 소통한 적 없다. 담당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회의나 간담회를 진행한 적 없다. 수발신 공문 일체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해신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저기 문구가 조금 두 문장이 좀 분할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승만 기념 추진 건립위원회와 소통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 그때까지 또 지금 현재까지도 이승만 기념 건립 추진위원회와 소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고 있는 담당 부서는 현재 없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 답변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공문 수발신 내역도 없고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 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다만 최근에 이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저희 이렇게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저에게 협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거 답변한 적이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실제 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밝혔듯이 시장님께서 불교계도 만났고 그 의견을 재단에 전달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있었다는 얘기시네요. 네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알겠습니다. 했던 것 같고요. 기획관님, 혹시 시에서 위 보도자료 관련해서 기념재단에 항의하거나 정정보도 요청한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 안 하세요? 지금 사업 주체는 재단이고요. 재단이 어떤 시민 공간 과정에서 시의 송영공원에 입지하기를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답변했었고요. 아니에요. 서울시와 항시 소통하고 있다라는 저런 발언에 대해서 왜 정정보도 요청을 안 하냐고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똑같은 단어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비공식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했을 때의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래 반박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참고로 실무진에도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전화가 오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재단에서 지금 실무진에 전화 오거나 논의했던 부분들은 뭐 사업 절차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질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재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뭐 주기적인 논의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논의하고 상담하고 달라요. 네네. 같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시는 올해 8월까지 34회의 각종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3년 한 해 동안은 52회의 정정 및 해명 자료를 배포했고요.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볼 때 재단의 이 발언은 시민과 종교계의 혼란을 빠뜨리고 갈등을 야기한 결코 값없지 않은 행위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비록 송현동에서 용산으로 후보지가 변경되며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들께 혼란과 갈등을 안겨드린 것에 대한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정정보도 요청하시죠. 오히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불교계와 내부적인 논의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다고 보이고요. 아니, 그렇게 흔하게 하는 정정보도를 안 하시겠다 그럼 시에서 거짓말한 건가 제가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인 구체적인 어떤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뭐 자료 제공이라든가 논의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 보도할 사항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많이 얘기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결과를 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뵐 때마다 점점 더 멋있어지십니다. 어디 뭐 좀 감사합니다. 비결이 있거나 좋은 곳 알고 계시면 본의원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저도 좀 혜택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후보지가 용산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용산공원 건립에 대한 반발이 없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년여 시간 동안 시장님과 본 의원이 논했던 사안인지라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지난 2월 시정질문 당시 이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이 사안 관련해서 시민 의식조사 하실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의 차원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송현동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이 절반을 넘으십니다. 그보다 더 많은 시민들께서는 기념관을 건립해도 가볼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반대가 적어서 놀랐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셨는데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설문 준비하는 과정에 고민이 좀 있었어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유혹을 받았다고 할까요? 우리 모두 좀 뭐 인정하다시피 의식조사의 이 설문은 문항 설계에 따라 답변 결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현동 이 열린 녹지 광장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 즉 4.19 혁명 당시 이곳 송현동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머무는 경무대로 향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행진하던 시민들이 그 근처에서 21분이 돌아가시고 172명이 다친 장소라는 것, 그리고 그 중에는 송현공원 옆에 위치한 덕성여중 학생도 2명이나 있었다는 이런 내용을 앞에 좀 담았다면 아마 반대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유혹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결과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담지 않았습니다. 이 시민의식조사에 임하는 본의원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용산공원은 국가공원입니다. 네. 부지도 문체부 것이어서 조금 전 제가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하지만 서울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국가상징공원의 이 남북 축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을 광화문을 지나 서울역, 용산 그리고 한강을 잇는 녹지공원을 국가조성 상징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곳에 이승만 기념관이 과연 어울릴까요?
네,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만 변경됐을 뿐 시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좀 있습니다. 용산공원 그 정비 기본계획 원칙에 보면 새 건축물을 최소화한다라고 담겨 있어요. 이걸 좀 충실하게 이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혹 건축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지난 22일 태고정 상진 스님 뵙고 오셨죠? 네. 예, 본 의원도 시장님보다 조금 앞서서 스님을 뵙고 좋은 말씀을 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 부지를 용산에 변경한다는 발표 이후에 방문하시긴 했지만 스님께 그리고 태고종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건립 장소가 송현동에서 용산공원으로 변경된 것이 불교계의 반대가 주된 요인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불교계 반대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송현동에서 용산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에 따른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깨트린 장본인이다. 4.19 의거에 의해 물러난 인물이므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태고종은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송현동만 아니면 불교계가 괜찮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3년 5월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송현동을 비워놓겠다는 다짐을 표명하신 뒤 반년 만에 의견을 모아주시면 송현동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뜻과 다르게 진행됐다, 송현관장을 비워두는 게 평소 생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과 사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의 공적 약속에 대한 신뢰 문제,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송현동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시장님 입장 변화에 깊은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근데 보니까 처음과 끝의 생각은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래도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편안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이나 시민들께 사과를 하시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송현 광장을 비롯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이 유휴부지들, 되도록이면 건축물을 넣지 않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저의 당초의 원칙은 지금도 그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위치를, 송현공원을 이승만 기념관 추진위원회 쪽에서 가장 적절한 입지로 판단을 하시고 저희에게 요청을 해오셨고, 처음에는 저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논의 결과 수용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한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울어가던 차에 아시다시피 불교계의 반대가 시작이 됐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불교계의 반대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 무슨 이 협조 관계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즈음에 상당히 많은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공식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주로 정무 파트 쪽이 접촉을 담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계의 반대를 어떻게든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미래공간기획관실에서 접촉하기보다는 정무부시장이라든지 이런 그 정무직 공무원들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해당 부서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불교계의 반대가 해결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게 결국 추진위원회 쪽에서 불교계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반대가 더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위원회 쪽의 의사가 바뀌게 됐고요. 그 결과를 수용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송현동을 비워놓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불교계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토에 들어갔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불교계에도 그렇고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태고정을 방문을 해서 저희의 그 심사숙고가 좀 부족했다 하는 취지의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용기 있는 자만이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시장님의 진심이 우리 시민들께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무직 파트는 좀 아쉽습니다. 왜 시의원하고는 소통을 안 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거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을 주거나 방문을 안 하십니까? 소통을 좀 하시죠. 오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리버버스 운행이 내년 3월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3월 본 의원도 리버버스 운영법인 출자금과 그러니까 선박 매입비 조달을 위해서 SH공사가 예비비 322억을 편성했던 것을 되게 강력하게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공사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10월로 서둘러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업성은 불투명한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니 서두르지 마시라 그렇게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관람차 서울링은 또 어떻습니까? 4천억 사업비가 몇 달 만에 1조를 넘겼습니다. 이렇듯 송현동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나 리버버스, 대관람차 등 서울시 대표 정책과 사업 중 적지 않은 것들이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도 여러 건을 언급하셔서 하나하나 그 다른 사정들이 있는 건데 한꺼번에 공통점을 추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기왕 할 사업이라면 시간의 낭비 없이 빨리 하는 게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타나고 정책으로 기왕 결정이 되면 절차는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신속하게 완료를 해서 이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 기간이라면 최대한 단축을 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 중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도 글쎄요, 26년 상반기까지 착공하기도 버거운 사업들도 있습니다. 행정 절차들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참 항상 늘 아쉽고요. 아까 말씀하신 오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영실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의원님도 지금 지적하신 이 한강 버스의 경우에는 아마 봄에는 최소한 운행을 시작을 그래야 이용 시민들이 최대한 그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10월을 고집하셨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봤었던 거죠. 네. 10월에 한다는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저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그 다음에 봄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수 있으면 가을을 얘기했던 것은 말하자면 9월쯤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9월은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10월에 하느니 봄이 낫다. 왜냐하면 운행하고 시작해서 한두 달 만에 찬바람이 불면 그렇죠. 겨울이 오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그 본격적인 검증,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고 해도 제가 별다른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던 겁니다. 리버버스가 연장된 거는 본 의원도 환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원인을 갖고 환수에서도 그렇고 저희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당시에 굉장히 여러 번 동일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로 고집을 피웠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잘 오히려 해결이 됐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약속과 시정의 무게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부디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한 행보를 좀 요청드리면서 올해 광복절은 좀 유난히 아쉬운 일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된 일상을 보내고 계신데 참 면목이 없습니다. 차후 사과했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합니다. 박민 KBS 사장은 동일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일본과 독도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 등 하루가 멀다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의견이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가 몇 번째 광복절이라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방통위원장을 보면서
제79주년 광복절이라고 안내하는 우리 서울시의 카드뉴스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시장님, 독도가 누구 땅일까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질문, 예? 당연한 대답이 오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우리 모두 고민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남네요. 질문 요지에는 없었지만 좀 추가로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1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셨었습니다. 혹시 돌아오는 대선에 출마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질문 요지에 있었던 것만 질문하시죠. 대답하기 싫으세요? 아니, 뭐 라디오에서도 말씀하신 건데. 네, 하여튼 뭐 답변한 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최근 시정고문단이라는 조직을 구성 발표하셨는데 본 의원은 구성원 몇 면을 보면서 이 노래를 아실 것 같은데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문단을 시장님의 대선 행보를 위한 조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 출마 계획이 있으시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4년) 전 오늘 1910년 8월 29일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입니다.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우리 민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순환과 수탈을 당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재단은 범국민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을까요? 정부 주도로 기념관을 건립하면 기념관 명칭에서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기념관 추진위가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기념하기보다 건국절 지정에 힘을 더하고 보수 세력 직결을 꾀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추진위는 기념관 건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에 장보기가 두려운 상황이지만 소중한 분들과 정겨움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존경하는 조희영 교육감님,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이동하며 교육감님과 공전의 교육, 공전의 사회를 함께 꿈꾸고 실천한 날을 기대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래서 김상환 행정일부 시장님께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질문에 민주당 의원도 거론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다분히 정치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거 아십니까? 집행부가 행정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다는 건 사업 실패의 원인을 우리 의회에 전가하는 상당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차후 홍국표 의원님 방문하셔서 사과하십시오.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행복한 오후 보내십시오. 언제나 시민 편 최재란 의원입니다.